자원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부장 이성호입니다.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신축년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자원동지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선 이유는 2021년도 임금과 단체 교섭에 대한 설문조사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2021년도 임금과 단체협약에 대한 교섭안이 확정이 되고 그 안을 가지고 2021년도 교섭을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정책 제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합원들과 만나서 얘기를 하면 늘 조합원 여러분들은 임금의 격차가 크다, 임금의 격차를 좀 줄여달라, 임금 격차로 인해서 소외감을 느낀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딜라이브 지부는 조합원 여러분들이 내주셨던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어떻게든 좀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임금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드리고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시면 그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교섭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기존에 딜라이브에 계셨던 분하고 직고용 되신 분들에 대한 임금 격차라든지 텔레웍스에 대한 임금 격차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금 격차가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지 실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분석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 분석 자료의 기초는 뭐냐면요, 통상 임금만을 가지고 계산했습니다. 시간의 수당, 인센티브, 자차 지원금, 현장 직구는 제외한 금액이고요. 실질적으로 2020년도 12월 조합비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조합원만 포함된 금액이다 보니까 비조합원이 포함이 되면 아마 금액 차이는 더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만원 이하는 절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기준으로 임금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직군별로 보면 일반 직군은 월급 430만원이 평균이고요. 연봉은 5,200만원. 현장 직군은 월급이 290만원, 연봉은 3,530만원. 영업지원, 지사의 영업지원입니다. 월급은 360만원, 연봉은 4,410만원. 그 다음에 업무 현장에 지원하시는 분들, 현장 지원하시는 분들이죠. 월급은 260만원, 연봉은 3,100만원. 콜센터 월급은 260만원, 연봉은 3,100만원. 이 차이로 분석이 됐습니다. 두 번째 자료를 보시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체 딜라이브 직원의 평균 임금은 얼마일까? 평균 임금을 계산해 보니까 이거는 저희 조합원 기준입니다. 월급은 340만원, 연봉은 4,130만원이 이렇게 나왔고요. 그러면 평균 월급에 비해서 일반 직군은 실질적으로 평균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80만원이 더 많은 420만원이 평균으로 받고 계시고요. 현장 직군은 평균 월급보다는 좀 적습니다. 50만원 적은 290만원. 텔레웍스도 평균 월급보다는 80만원 적은 260만원을 현재 받고 있다. 분석자료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분석자를 보게 되면 저희가 평균 월급이 340만원이었는데 그러면 저희 조합원들은 평균보다 높은 데 분포가 되어 있는지 낮은 데 분포되어 있는지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그 분석자를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 조합원 1000명 중에 평균 월급보다는 적은 분이 한 610명 정도 나오셨고요. 일반 직군에서는 66명, 현장, 멀티하고 현장 지원국에서는 463명, 콜센터는 82명이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계신 멀티와 현장 지원분들이 76% 대부분이 평균 월급보다 적다, 이렇게 분석이 됐고요. 근데 이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콜센터 같은 경우는 전체 610명 중에 13%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콜센터의 지금 전체 조합원 중에 82명이 평균 이하, 95% 이상이 평균 이하 월급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반 직군에서는 381명 중에 66명이
66명이 평균 이하, 나머지는 평균 이상의 월급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영업 지원이 66명 중에 16명 정도가 평균 이하 이렇게 받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이 분석자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임금의 격차는 있다. 그런데 임금의 격차가 누구의 잘못이라든지 누구한테 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임금 격차가 벌어진 게 아니고 저희가 봤을 때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노조 설립과 관련되어 있는 게 첫 번째 구조적인 원인이다.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반 직군 딜라이브 직원들은 노동조합을 2010년도에 만들었습니다. 2010년도 그 기준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딜라이브 직원들은 평균적인 연봉이 3,000대 초반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2011년, 12년, 13년도에 임금 인상을 두 자릿수 이상의 임금 인상을 했습니다. 11년도에는 13.2%, 12년도에 10%, 13년도에는 11%의 임금 인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3천만 원대 초반이라고 하면 3년 동안 30% 이상,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의 임금 인상이 됐죠. 어떤 면은 지금 현재 평균에 맞먹는 그 금액의 임금 인상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이번에 직고용 되신 현장 직군분들은 외주화되다 보니까 임금 인상이 거의 없었죠. 많이 해봤자 한 달에 10만 원, 15만 원 정도 인상하는 금액. 그러다 보니까 그 격차가 확 벌어졌던 부분이 있던 거고요. 텔레웍스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 설립이 2013년도 8월 5일날 설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 동안 임금 인상했던 13.2%, 10%, 11%에 대한 적용이 안 됐던 겁니다. 그 이후에 노조 설립돼서 오다 보니까 이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구조적인 이유가 첫 번째 있었고요. 그 다음 현장 직군을 제가 따로 좀 세세하게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되기 이전의 임금들은 거기 협력업체 사장들과 맺었던 임금 형태들밖에 받을 수 없는 형태였고요. 그 임금을 가지고 직고용이 되면서 그 임금의 기반에서 임금이 책정이 됐습니다. 정규직 전환 시 임금 협약을 어떻게 됐냐고 하면 임금 책정의 기준은 직고용되기 직전 1년 동안의 평균 금액을 가지고 지급을 했다. AS 직원 같은 경우는 통상 금액의 1년 평균을 지급을 했고요. 설치 철거는 기본급 플러스 설치 철거 인센티브를 합친 금액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혹자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노동조합 간부하면서 아니면은 협력업체 임원하면서 이제는 더 많은 임금 인상을 가지고 정규직 전환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고 이런 의구심도 가진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도 동일한 기준 AS 직군하고 설치 철거 직군에 맞는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임금 인상이 됐다 이렇게 저희는 확인이 됐고요. 만약에 어느 분이라도 이 형태대로 누가 혜택을 받아서 그렇게 임금 인상이 됐다는 증빙자를 가져주시면 저희가 지부가 책임지고 돌려놓는 작업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전환된 이후에 저희가 통상임금을 높이는 임금 교섭을 진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통상이었던 업무 수당을 직고용 후에 임금 교섭을 통해서 통상임금으로 전환하는 성과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현장 직군, 특별히 직고용 되신 분들의 통상임금을 높이는 그런 임금 교섭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현장에서 현장 직군 되신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저임금이다, 임금이 적다, 그리고 딜라이브에 현재 계신 분들하고 임금 격차가 너무 심해서 참 힘들고 때로는 차별감도 많이 느낀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아쉽게도 문제가 뭐냐면 직고용 될 때 정해졌던 그 임금을 저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정해진 그 금액 속에서 이제는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바꿀 수는 없고 들어온 상태에서 그 임금을 올리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딜라이브 지부는 협력업체 정규직 전환 시에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중점적인 사업으로 진행을 했고요. 임금에 대해서는 여러 거기 계신 분들, 케이블 비정규직에 계셨던 다양한 분들의 논의를 통해서 기준을 정하고 임금 자료를 협력업체에서 받았던 임금 자료를 기초로 해서 임금이 책정이 됐고요. 그 책정된 금액을 가지고 정규직 전환 시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때로는 정규직 전환 시에 임금 격차가 많이 벌어졌고 나는 임금이 저평가돼서 그게 책정이 됐다 이런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미 책정된 금액은 이제는 바꿀 수가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요 구조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조적으로 이런 이유를 통해서 그리고 앞전에 분석했던 분석 자료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했던 대명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조합원 간 임금 격차는 존재한다. 저희도 임금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조합원 동지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임금 격차를 제로로 할 수 있을까요? 모두가 동일하게 임금을 받으면서 같이 갈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임금 격차를 아예 제로화시킬 수도 없고 계속해서 만약에 임금 격차가 벌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이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딜라이브 그 전에 기수들의 지부장들, 임원들, 다양한 구성원들은 이 고민 속에서 찾아냈던 해법 중에 하나가 뭐냐? 이겁니다. 정액 인상. 정액 인상.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정액 인상이 이 임금의 격차를 줄이는 진짜 좋은 방법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냐? 이런 질문을 저한테도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정률 인상하고 정액 인상이 어떤 방법으로 되는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액 인상의 방법은 임금 교섭 시에 정률 인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정률 인상 방법은 뭐냐면 임금 교섭 시에 정률로 합의를 합니다. 정률이란 게 뭐냐? 1%, 3%, 5%, 10%, 15%, 20% 이 퍼센테이지로 합의를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임금 교섭을 통해서 정률 5% 인상안에 합의를 했다. 그럼 이게 연봉이 어떻게 적용되냐고 하면 개인별 연봉에서 5% 인상되는 금액이 적용이 됩니다.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5% 정률 5% 인상이 합의가 됐다고 하면 2,500만 원의 연봉을 받으신 분들은 5% 인상되는 금액 125만 원이 인상이 돼서 그분의 연봉은 2,625만 원이 되는 겁니다. 3,500만 원 연봉 받으시는 분들은 5% 인상이 되면 175만 원. 그래서 연봉은 3,675만 원이 되는 거고요. 4,500만 원 받으시는 분도 5% 인상이 되면 225만 원이 인상이 돼서 4,725만 원이 인상이 되는 겁니다. 5,500 받으시는 분은 5% 인상이 돼서 275만 원 인상이 되고요. 연봉은 5,775만 원이 인상이 되는 거죠. 정률 인상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받고 있는 연봉에 따라서 그 정률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봉이 좀 낮으신 분들은 적게 오르고 높으신 분들은 좀 많이 오르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럼 정액 인상은 어떠냐? 정액 인상은 임금 교섭에 정액으로 합의를 합니다.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합의가 되죠. 작년 딜레이브 지부는 정액 인상을 합의했습니다. 150만 원의 정액 인상이 합의가 됐죠. 그러면 정액 인상에 대한 방법도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정액 인상이 200만 원 이상 합의가 됐다고 한다면 연봉 2,500만 원 받으신 분들, 3,500만 원 받으신 분들, 4,500만 원 받으시는 분들, 5,500만 원 받으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200만 원씩 동일하게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2,500만 원 받으시는 분은 200만 원 이상이 돼서 2,700이 되는 거고요. 4,500만 원 받으시는 분도 200만 원 이상이 돼서 4,700, 5,500만 원 받으시는 분도 200만 원 이상이 돼서 5,700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연봉이 낮거나 많거나 동일하게 인상하는 금액은 동일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률 인상은 정률로 하다 보니까 인상되는 금액이 연봉에 따라서 틀려지지만 정액 인상은 동일한 임금 인상에 대한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연봉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인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중간 단계로 정액과 정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노동조합을 봤을 때 정률 인상, 정액 인상을 놓고 보면 정률 인상이 거의 99%가 정률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현대 노동조합 안에 있는 지부들도 보면 16개 지부가 있는데 그 중에 정액 인상을 하는 데는 딜라이브 지부밖에 없다. 그만큼 정액 인상에 대한 반감도 많고 왜 동일하게 가냐 이렇게 불만 제기하는 사람도 좀 많다. 그렇지만 딜라이브 지부는 임금 격차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라는 판단하에 지금까지 정액 인상을 고집하면서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정액 인상이 됐나를 살펴보겠습니다. 16년도 직고용 됐을 그 해부터 살펴보게 되면 16년도에는 중간 단계인 정액 플러스 정률이 적용이 됐습니다. 정률은 최소로 적용이 됐죠. 80만원 플러스 0.8% 이거를 정률로 계산하면 2.8% 정도가 되고요. 17년도에도 정액 플러스 정률에서 100만원 플러스 0.3%의 인상안을 가지고 합의가 됐습니다. 18년도부터는 중간 단계인 정액 플러스 정률도 아니고 무조건 정액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18년도에는 165만원, 19년도에는 195만원, 2000년도 작년이었죠. 150만원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는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한 방법도 실질적으로 조합원분들이 정해주시면 그 방법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액 플러스 정률에 대한 차이를 표를 통해서, 예시를 통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전에 16년도부터 20년도까지 인상됐던 금액을 말씀을 드렸는데 일률적으로 좀 보기 편하게 그 예시를 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정률 인상에 대한 예시입니다. 16년도는 2.8%, 17년도 2.8%, 18년도 3.99%, 19년도 4.3%, 2000년도 3.6%라는 가정하에 요 일반 직군, 현장 직군 텔레웍스는 올해 2020년도 연봉 평균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평균의 정률 인상을 반영을 해보니까 이렇게 인상이 됩니다. 일반 직군은 2.8% 하게 되면 140만원 인상이 되면 현장 직군 텔레웍스는 90만원, 80만원 제가 말씀드렸죠. 정률은 연봉에 따라서 인상되는 금액이 틀리다. 이렇게 인상이 되고요. 이거를 5년 동안 적용이 되면 2000년도에는 이 금액이라고 봤을 때 5년 후에 임금 인상하는 게 일반 직군 같은 경우 5,800만원까지 인상이 되는데 현장 직군은 3,980만원, 텔레웍스는 3,600만원 인상이 되죠. 그래서 16년도에는 일반 직군과 현장 직군의 임금의 격차가 1,680만원밖에 나지 않았는데 정률로 만약에 5년 동안 적용을 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5년 후에는 1,820만원 그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정액은 어떤가? 정률에 대해서 정액은 어떤가? 동일한 평균 임금을 가지고 저희가 16년도에 80만원, 17년도 100만원, 18년도 165, 19년도 195, 2000년도 150만원이 올랐다는 가정하에 반영된 자료입니다. 그러면 16년도에는 일반 직군은 5,160이었고 현장 직군은 3,570이었고 텔레웍스는 3,240만원이었습니다. 연봉 인상액은 동일하죠. 80만원 동일하니까 80만원 올리기로 했으니까 이쪽은 정률로 하다 보니까 인상되는 갭 차이가 틀리지만 이쪽은 정액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인은 현장인 텔레웍스는 동일하게 인상액에 대한 차이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랐는데 5년 후에 정액으로 봤을 때 5년 후에 일반 직군은 5,770이 됐고 현장 직군은 3,180, 텔레웍스는 3,850만원의 인상 효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갭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죠. 동일하게 올라가니까 갭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 직군도 정률로 했을 때보다는 더 많은 금액이 인상이 됐죠. 텔레웍스도 정률로 했을 때보다는 정액 했을 때가 5년 후에 더 많은 연봉 인상을 올리는 효과를 봤다. 그리고 연봉이 좀 높았던
현장 직구는 정률로 했을 때보다는 정액을 했을 때 좀 낮아지는 그런 효과 속에서 실질적으로 갭 차이가 줄어드는 효과를 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딜러의 지구는 이런 판단하에 정액 임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주장을 했고 그 기조 속에서 임금 교섭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표는 뭐냐면 저희가 정액을 했을 때와 정률을 했을 때 계속해서 갭 차이가 어떻게 벌어지는 거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정률 인상을 했을 때는 점점점 그 갭 차이가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정률로 했을 때는 갭 차이는 벌어지지 않고 대신 낮았던 연봉 받으셨던 분들이 연봉이 인상되는 효과를 뚜렷하게 보이고 있죠. 그러면 저희는 2021년도에는 어떤 방법을 채택해야 되냐, 여기에 대한 고민은, 여기에 대한 답은 조합원 여러분들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금 인상에 대한 그동안에 어떻게 해왔고, 그 다음에 임금 분석 결과 차별이 있었고, 그 차별 해결하기 위해서 지부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왔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1년도 임금 교섭에 대한 지부의 방향성은 어떠냐, 이 얘기를 지금 하면서 이 발제를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부는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작년도 현장을 다니면서 현장에 멀티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현장에 업무 지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고충도 많이 들었고 임금 격차를 통해서 차별감이 있다는 얘기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분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건지 참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부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작년에 150만 원이었죠. 어떤 면에서는 임금 교섭을 할 때 총액을 가지고 임금 교섭을 많이 합니다. 그 총액을 올리는 싸움을 집중해야 되는지,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150만 원을 받아서 분배의 싸움을 하기보다는 400만 원, 500만 원을 받아서 좀 더 다양하게 분배하는 방법이 더 조합원들을 위한 방법이고 조합원들한테 좋은 방법이라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부는 총액을 올리는 싸움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분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최상의 분배의 방법은 뭐냐면 지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분배의 방법은 조합원 다수가 선택을 하고 다수가 동의하는 분배 방법으로 진행을 할 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저희가 임금 설문조사를 다다음 주 1월 18일부터 20일, 3일 동안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앞부분에 대해서 정률이 어떤 방법이고 정액이 어떤 방법이라는 것을 설명해 드렸고, 중간 단계로 정액 플러스 정률을 하는 데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분배의 방법은 설문조사 기간 동안 조합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 주십시오. 정률을 선택하든 정액을 선택하든, 아니면 정률과 정률 말고 나는 그 차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는 제3의 방법을 제안해 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다수의 조합원들이 동의가 되고 선택이 된다고 하면 그 방법을 가지고 분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부가 판단했을 때는 최상의 분배 방법이고 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기간 동안 정률인지 정액인지 정액 플러스 정률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인지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고민해 보시고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부는 어디에 집중할 거냐? 총액을 올리는 싸움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합원 여러분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는 따로따로 각자의 방향성으로 가면 안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현장 직군이든 일반 직군이든 텔레웍스든 하나의 바퀴 속에서 서로가 힘을 모아서 임금 교섭 승리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담담하게 나아가야만 2021년도 임금 교섭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임금 인상 총액을 올리는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매각이라는 어마어마한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KT라는 매각의 주체도 어느 정도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는 2년, 3년, 4년을 내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KT로 간다고 하면
그들이 받고 있는 기본급에 저희도 맞춰가는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 통상도 많이 오를 수 있는 효과도 발생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제 가지고 있는 부족한 재원 속에서 내가 더 많이 가져가겠다, 우리가 더 많이 가져가야 돼, 우리를 더 줘, 이런 분배의 싸움보다는 많은 총액을 받아서 그 속에서 되도록이면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임금교섭의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동지 여러분, 2021년도 지구는 저와 동지들이 선택하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임금교섭이든 단체협약이든 진행을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다양한 의견 주시고 현명한 의견 주셔서 딜라이브 지구 전 조합원이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하는 2021년도 임금 단체협약 교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